미국 달러로 미국에서 물건을 사요. 자, 물건을 사고 달러 줍니다. 그리고 요 경제신흥국에서는 또 미국에서 뭘 사냐? 종이 쪼가리를 사요. 그 종이 쪼가리가 뭐냐? 국채예요.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 네, 이거 이자 얼마 줄 테니까 돈 주세요. 돈 빌려주세요. 나중에 저희가 이자 붙여서 줄게요. 먼 훗날 드릴게요 하고 채권을 주고 돈을 또 미국은 들여옵니다. 자, 미국 물건도 얻고 자신의 달러도 다시 얻었어요. 이게 미국이에요. 뭡니까? 이게 달러의 마법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너무 화나지 않나요? 우리나라 수출품 1위가 뭘까요? 자동차? 반도체? 네. 미국의 수출품 1위가 뭘까요? 바로 달러입니다. 이거 마구 찍어내서 마구 팔고 다시 또 회수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미국이 성장하고 미국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경제를 살린다고 하면서 돈을 막 찍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돈이 너무 흔해지고 돈의 가치가 너무 낮아지니까 뭐가 올라요? 물가가 막 올라요. 안 오른 게 없어요. 뭐가 올랐어요? 부동산, 주식 뭐 다 올랐어요. 안 오른 게 없어요. 이러니까 안 되겠다. 물가를 잡아야지 하고 물가 잡는 방법을 또 뭘 쓰냐?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흔해 빠진 이 돈을 다시 줄이는 거예요. 시중에 풀려있던 돈을 다시 줄이는데 그 방법은 야, 돈 가져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금리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은 금리가 높은 대로 몰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금리 인상이 지금 계속 뉴스에 올릴 거다, 말 거다, 막 이런 추측들이 무성한데, 풀린 돈을 회수하는 방법은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돈은 금리가 좋은 쪽으로 이동해요. 이자를 많이 주는데 없나? 저기 이자 많이 준대? 그럼 돈이 막 몰려요.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경제신흥국에 진출했던 투자금들이 싹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미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미국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면 경제신흥국들이 자금이 한 번에 쫙 빠져나가면서 이제 외환 위기도 겪는 거고요. 이러한 위기를 겪는 것,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이제 신흥국이 위기를 겪는 것. 이게 바로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테이퍼 텐트럼의 줄임말로 테이퍼링이라고 그래요. 제발 영어 좀 사용하지 말고 한국말로 좀 쉽게 안 될까요? 찾아보면요. 이거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러냐? 긴축 발작. 더 어려워. 긴축 발작. 그러면 제가 또 쪼개서 설명을 드릴게요. 긴축은 뭐냐? 돈을 줄이는 거예요. 발작은 갑자기 막 어떤 병이나 증세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돈을 줄이면서, 돈을 회수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위기 현상,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테이퍼링, 긴축 발작. 어렵죠? 네. 그래서 자꾸 입으로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테이퍼링, 긴급 발작. 테이퍼링, 긴급 발작. 돈을 회수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발작. 그런데 여러분, 발작을 누가 일으켜요? 너무 진짜. 발작은 누가 일으키냐? 미국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미국은 정상화되어 가는데 위기는 미국 밖에서 경제 신흥국들이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요, 과거부터 쭉 그래 왔어요. 터키가 그랬고요. 그리스가 그랬고요. 저기 남미 금융위기에 멕시코, 브라질, 우리나라도요. 이런 나라들이 경제적 위기가 미국이요, 금리를 인상하면서 그런 위기들이 발생했었다는 과거의 역사적인 경제의 역사를 보면 그래 왔던 거예요.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 테이퍼링이 오겠죠. 경제신흥국 위기가 오겠죠. 자, 사실 이 돈이라는 건 종이 쪼가리예요. 한번 찢어볼까요? 이거 코팅을 해서 안 찢어지네. 종이 쪼가리예요. 그런데 이 종이 쪼가리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신뢰하니까 이게 이제 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달러가 전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기를 든, 스톱! 잠깐, 우리가 있다 하고 나타난 데가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입니다. 물건 수입 수출 막 할 때 그 결제 대금을 달러로만 썼는데 중국이 2018년도에 석유를 이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2018년도에.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디지털 위안화 각국이 CBDC 만들거든요. 중앙은행들이 만드는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1대1로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죠? 뭐 실크로드, 그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해상 프로젝트. 이거를 중국 경제권으로 이제 묶으려고 하는데 이때 투자한 돈을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와, 지금, 이 경제 대국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주도권을 잡겠다고 이러는데, 자, 이럴 때마다, 그 피해는 누가 고스란히 보느냐. 경제적 약자들, 이제 신흥국들, 이런 데가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다는 거죠. 자, 이 거대한 자본 앞에서 세상이 돈의 힘으로 막 이렇게 굴러가는데, 우리 개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 때에는 항상 경제적 약자들이 계속 피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국가도 그렇고요. 약소국이 피해를 받고요. 또 약한 기업이 피해를 받고 약한 개인이 피해를 받습니다. 한쪽은 돈의 파티를 하고 난리고요. 한쪽은 정말 빈곤의 악순환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제 코로나 이거 잡겠다고 백신 맞고 막 하잖아요. 전염병은 사라져도 이건 사라지지 않는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빚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빚, 대출 일단 관리하셔야 돼요. 네. 그냥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또 우리 경제적 약자들이 당할 수 있습니다. 경제 흐름을 잘 읽고 내가 개인이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야 될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혹시 빚이 있으시다. 빚 직시하시고요. 직면하시고 관리하세요.